오늘의 주제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죽음의 고통이죠. 무릎 관절염입니다. 관절염. 이게요, 정말 관절염이라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어르신, 맞아요. 엄마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요즘엔 젊은 친구들도 관절염이 많아요. 나이 들면 체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놓아노는 거랑 관절 아픈 거. 오늘의 주제 무릎 관절염에 대한 몸소리를 들려주실 몸소리 텔러 홍정기 재활 트레이너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미 풍채에서부터 네. 믿음이 와. 가는. 네, 오늘의 몸소리 텔러 재활 트레이너 홍정기입니다. 요즘 저에게 무릎이 아파서 찾아오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앉아 계신 우리 패널 중에도 무릎이 아픈 분들이 있다. 너무 명랑하게 들으셨어요. 저도 덤으로 한번 같이 들게요. 명랑하게 들었죠. 사실은 35세를 넘어가면서부터 무릎 통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1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무릎 통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보다 많다. 맞네요. 저는 지난 30년간 기성용, 윤성빈, 김민재 다양한 국가대표부터 프로 선수들의 재활을 담당해 오고 있는데요. 와우. 그 선수들을 보게 되더라도 여러 관절 질환보다는 무릎 질환 때문에 저에게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저 역시 14세 때부터 역도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역도 선수로 하면서 청소년 국가대표가 돼서 활약을 하다가 결국은 역도를 못하게 된 것도 저도 무릎 부상 때문에 역도를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무릎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구조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면 무릎은 이렇게 대퇴뼈와 밑에 있는 정강이뼈, 요 무릎 안에 있는 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연골입니다. 무릎은 우리의 체중을 계속해서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하루 종일 일하고 또 걸어 다니고 이렇게 되면 연골이 피로해지게 되고 손상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박지성 선수 기억하시죠? 네. 박지성 선수도 이 무릎 이 연골이 다 닳아서 더 이상은 뛸 수 없기 때문에 은퇴했고 이 무릎 관절은 이렇게 좀 강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굉장히 약한 관절이다. 근데 두께가 정말 얇아요. 3mm 정도밖에 안 돼요. 3mm? 안 돼요. 3mm요? 네. 재생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연골은 재생이 안 되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무릎이 이렇게 부상이 회복이 완벽하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게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자, 무릎의 이 연골은 유리처럼 굉장히 매끈하고 단단하다. 그래서 초자연골이라고 불리는데 체중의 10배 정도를 받아낼 수 있는 그 탄력이 그리고 그 견고함이 이 무릎 연골에 있습니다. 유리처럼 매끄럽고 단단한데 여기에 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견고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쭉 작아졌다가 탕 튕기는 보통 이제 골프공이나 야구공도 되게 딱딱한 것 같아도 초고속 카메라 찍어보면 골프공이요 완전히 찹쌀떡처럼 쫙 늘어났다가 부서지지 않고 다시 돌아오면서 날아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마 연골도 같이 딱딱해 보이지만 탄성이 높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릎 연골을 우리가 현미경적으로 이 구조물을 잘 살펴보면 단백 다당 물질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콘드로이친. 네, 건드렸지. 네. 콘드로이친과 연골을 이루고 있는 단백 다당 물질이 결합을 해서 연골 세포를 아주 건강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콘드로이친은 마치 매트리스의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하는 건가 보네요. 이 연골은 신경이 없기 때문에 혈관이 없기 때문에 직접 그러한 영양분과 수분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차단된 것이죠. 네. 자, 그 대신 관절 안에 활액이라는 곳으로부터 영양분을 받게 됩니다. 네. 이때 콘드로이친을 섭취하면 활액과 연골에서 콘드로이친 함량이 높아져서 연골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 콘드로이친은 연골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이죠. 그래서 저는 스포츠 재활을 하게 될 때 사실 프로농구 선수들이
점프하고 착지하면서 연골 많이 손상됐을 그쵸. 때 네. 콘드로이친 함량이 높은 이런 영양제를 처방받아 와가지고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탄성이 높은 연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이 이렇게 많이 아파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퇴행성 관절이요. 자, 퇴행성 관절염은 결국 연골이 마모가 되고 네. 손상이 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통증을 나타나게 하는 아주 고질적인 질환입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패널분들? 운동 같아, 운동. 딱 들어보니까 운동. 퇴행성 관절 나이 먹음? 염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승현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나이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오래 무릎을 사용했기 때문에 마모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연골에 무리를 줬겠죠. 그러나 또 하나는 연골 건강에 아주 중요한 단백 다당 물질과 콘드로이친이 잘 합성이 돼서 연골을 쿠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이가 들면 20대부터 콘드로이친의 분비 양이 네. 떨어지게 되다가 40대 되면 한 반으로 됐다가 70대가 넘어가면 바이바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바로 자세입니다. 특히 양반 다리를 오래 이렇게 하게 되면 무릎이 내측과 외측이 있는데 한쪽으로 계속해서 부하를 받게 되기 때문에 한쪽만 눌리니까. 예. 그래서 제가 나쁜 자세가 무릎에 얼마나 나쁜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만 모형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구부렸다가 폈다가 하는 동작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연골이 가운데서 이렇게 잘 지켜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이 연골이 없이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아이고. 자 그러면 쫙쫙하면서 이제 갈리게 되겠죠. 시범을 보이는 것도 불쾌하리는 만큼. 아이고. 깽 소리가. 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보여서 한쪽은 이렇게 받쳐주는데 한쪽이 얇아져서 이렇게 될 때 그러면 걷다가 계단 오르다가 한 번에 힘이 빠지는 이유가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바른 자세를 하지 않으면 한쪽으로 무조건 뼈는 서로 닿아 있고 서로 계속해서 압력을 주고받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완경기의 여성분들 또는 갱년기의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은 여성분들의 관절 건강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여성 호르몬입니다. 40대 중반부터 이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고 50대 이후에 완전히 끊기게 되면 나가서 운동할 때도 무릎이 더 버걱버걱거리는 느낌이 나고 구부리는 것도 훨씬 힘들고 통증이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오다리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여성분들이 이렇게 X다리로 걷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60kg인 체중을 갖고 계신 분이 똑바로 뻗은 다리를 유지하고 계시냐 아니면 오다리를 유지하고 계시냐에 따라서 한쪽으로 20kg 이상 갈 수 있는 그러한 부하를 받기 때문에 훨씬 고통스럽고 또 아프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세가 위험하네. 이제는 좀 퇴행성 관절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손실된 무릎 건강을 찾아드릴 수 있는 몇 가지 아주 좋은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자, 첫 번째는 무릎에 힘을 빼야 됩니다. 네. 무릎이 건강하신 분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걸을 수 있죠. 네. 만약에 제가 무릎이 불편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걸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힘을 안 주려고. 그치. 그것이 사실은 무릎에 더 큰 압박을 준다. 그래서 무릎에 힘을 좀 빼자. 힘이 빠져 있는 게 가장 네. 포인트겠군요. 네. 무릎에 힘을 빼는 운동을 좀 가르쳐 드려 볼까요? 오, 네. 이렇게 의자가 있다면 의자를 이렇게 살포시 잡으시고 무릎을 살짝 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들고요. 아주 가볍게. 가볍게 힘 빼고 흔들어 보자. 그런데 뭔가 내가 힘으로 피고 힘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둬보고 설설. 살살 가게. 구부려서 옆으로. 하나,
둘. 그다음 무릎을 편안하게 해주고 무릎을 강화하는 운동은요. 이 정강이 앞쪽 근육 운동인데요. 무릎이 만약에 끝까지 펴는 것이 좀 불편하면 조금만 구부려서 발목을 정강이 쪽으로 끌어당기는 운동을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시원해. 이런 식으로 하면 정강이 근육들이 강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연골로도 많은 충격이 가지 않게끔 방파제 역할도 하고 범퍼 역할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또 대퇴에 있는 근육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편하게 구부러진 각도를 유지하고 그대로 한 30cm만 위로 든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나 무릎 살짝 이렇게 구부릴 수 있고 펼 수 있네 라는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되니까 무릎의 긴장감이 싹 빠지게 됩니다. 아프겠죠? 요 동작은 아프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아, 다행이다. 네. 저에게 오셔서 재활을 받으셨던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셨던 70대 어르신께서도 이런 운동들을 하면서 제가 식단을 잘 조절할 것을 부탁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식단. 술 드시지 마시고 아, 그렇지. 가공식품 드시지 마시고 비타민 K2와 콘드로이친을 같이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는 이 운동을 좀 꾸준히 따라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것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잘해 주셔서 나중에 그것을 한 12주 정도 우리가 진행하고 났을 때는 그때 들고 다니셨던 지팡이도 버리시고 제대로 잘 걷고 저하고 뭐 스쿼트 운동도 하실 수 있을 정도까지 많이 희망의 좋아지셨어요. 아이콘이시다. 와. 지금은 이러한 콘드로이친 함량이 높은 보조제도 있고 이런 관절에 좋은 운동들도 있으니 너무 무리만 하지 마시고 꼭 실천에 한번 옮기셔서 무릎 건강을 회복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학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져나가면 아무래도 근육이 빠져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뻣뻣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뻣뻣한 상태에서 그렇게 계속 다리를 틀고 있으면 이것이 계속 뼈의 한 부위를 계속 자극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연골이 있고 연골이 이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부턴가 이 기상청보다 제 몸이 더 일기예보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고 구구 하다 보면 어김없이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그 다음날 비가 오더라고요. 이게 과학적으로 연관이 있는 걸까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도 7에서 80%는 정확하게 비가 오기 전 또는 저기압일 때 아프다라고 이런 결과도 있고요. 기압 네, 때문일까요? 기압차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사실 우리가 여름에 저기압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게 왜 저기압이냐면 여름이 지표면이 좀 뜨거우니까 공기들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부피가 팽창해요. 그럼 공기들이 이제 팽창하면은 결국 밀도가 낮아니까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눌러주던 공기들이 올라가고 없으니까 기압, 공기 압력이 낮아진다. 저기압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 주변에 이렇게 눌러주는 공기들이 없어지니까 마치 우리가 풍선을 누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누르는 것들이 사라진 풍선이 빵빵해지잖아요. 네. 그럼 우리 내부에 있는 연골이나 이 활액들도 순간적으로 이제 팽창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경을 건드리거나 이렇게 좀 이물감을 느끼거나 자,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그렇다면 날씨가 더워져서 공기의 밀도에 뭔가 잘 모르겠지만 거시기하다 싶을 땐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게 그 개개인마다 주관적인 것도 있고 표현 방식이 달라요. 아이고 나 죽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 아픈데 뭐 참는 분들도 있고 표현 방식이 모호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수치로 계량하고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VAS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풀어서 말하면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이라 그래서 시각 통증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말하는 건데. 그럼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통증들 하면은 아픈 것들 뭐가 있죠? 치통. 그죠, 치통. 치통은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치통 한 7, 8? 7, 8. 네, 그 정도. 그것도 진짜 고통스럽죠. 여기 신경 욱신거리기 시작하면 여기서 박동이 뛰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치통은 정말 아픈데 놀랍게도 0에서 10 사이에서 4.5 정도 돼요. 중간밖에 안 되네? 이거밖에 안 그럼 된다. 이거보다 그거밖에 아픈 안 게 많이 된다고요?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는데 출산의 통증 있지 않습니까? 제일 아프다는. 출산의 출산. 통증이 한 8.5 정도 되고요.
맞아요. 바로 오늘의 주제 이 퇴행성 관절염이 어머. 무려 9.1 정도 되는데 와. 너무 아프다. 그 정도로 이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이 굉장히 극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함부로 쉽게 그냥 염증 난 거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어우 세상에. 문제는 우리나라에 이런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가 당연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가 무려 430만 명이 넘었어요. 굉장히 많아요. 10명 중에 1명 이렇다는 거고 또 실제로 40대 이상이 되면 조금씩이라도 이제 단계별로 퇴행성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90%가 연골이 조금씩 손상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해야 된다. 잘해야 오랫동안 100세 살 수 있다.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홍 교수님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교수님. 완치가 가능한가요? 이 무시무시한 퇴행성 관절염? 기능적 완치는 가능하다. 즉 예전에 그러한 관절로 5분만 걸어도 아팠던 무릎이 30분 걸어도 안 아프고 우와. 충분히 무릎을 구부려도 예전처럼 아프지 않은.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능적 완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쓰는데 별 무리 없고 내가 아픔 느끼지 않고. 그럼 그럼 되거든요. 된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3mm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5mm라도 아프면 싫은 거고. 그렇죠, 그렇죠. 2mm라도 안 아프면 되는 거고. 내가 안 아픈 게 중요하죠. 관절염을 치료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사를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세포 이식, 그리고 이제 인공 관절을 직접 이제 이식해서 수술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주사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연골 주사라고 부르는 이 주사는 히알루론산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요. 인공누에게도 있고. 네. 얼굴 뽀샤시해지는. 맞아요. 그럼요. 그게 사실 우리 여기 관절 내 활액에서도 메이저한 성분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자체는 사실은 연골을 재생시켜주는 주사라기보다는 이 활액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고요. 또 주사요법 중에서 뼈 주사라고 부르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습니다. 또 스테로이드 자체에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장복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첨단 과학의 승리다. 그래서 이제 세포 이식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카티스템이라는 것이 있고 또 카티라이프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카티스템은 다른 사람의 제대로해서 뽑아낸 줄기세포로 치료를 하는데 뼈까지 구멍을 뚫어놔요.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줄기세포를 심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면서 회복이 되는데 문제는 근데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연골은 그랑 좀 친밀성이 떨어져요. 그다음에 아까 그 카티라이프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그 연골에다 바르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성공률도 높아요. 문제는 비용이 꽤 많이 비쌉니다. 에이, 안 돼. 그래. 얼마 정도? 어느 정도 드냐면 카티스템이 비용이 1,000에서 1,800까지도 들고 일회. 네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2번 시술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2천만 원 이상이 들 정도로 와.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은 어떨까요? 인공관절 수술은 마모된 연골과 뼈의 일부를 절단해서 뼈를 또 뚫어서 진행되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간도 커지고 그다음에 뼈까지 막 뚫는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그 통증은 어마어마하죠. 저도 인공관절 받고 오신 분들을 재활한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하시고 정말 이것은 그냥 부상 재활과는 완전히 게임이 다른 그런 재활이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 고통스러운 시술을 해야 될 정도,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퇴행성 관절염의 고통이 크다는 거네요. 인공관절 자체가 결국 선택지가 없을 때 마지막에 결국 내 거를 덜어내고 이제 새 인공관절을 넣는 거잖아요. 이게 제대로 이식을 받으면 뭐 10년 이상 사용 가능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관절, 내 연골을 최대한 살려서 쓸 수 있을 때까지 쓰고 그 후에 이제 받는 게 전문가들도 이제 좀 추천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인공관절 수술은 부작용이 없나요? 사실은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이 있죠. 수술할 때 출혈이 많기 때문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뭐 혈정, 심지어 잘못하면 이제 뭐 폐혈증이라든가 이런 급성 폐질환을 수반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위험성을 담보하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큰 수술이다 보니까 흉터가 크게 남아요. 회복되어도 네.